만약 당신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장.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실 문이 닫히고 통장은 텅 비고 채무 추심이 진행되며 함께했던 직원들은 흩어지고 가족마저 등을 돌린다면, 그 순간 이 내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아마 크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올 겁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상실감, 내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는 분노, 앞으로 길이 없다는 우울감, 그리고 몸까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절망과 무기력. 혹시 지금 이 감정 속에 갇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비정상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사업장이 닫히던 날, 법원에서 송달된 문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안, 책상 위에 서류가 바람에 흩날리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제 그만해요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찢겨진 제 마음을 후벼 파고 도려냈습니다. 그 뒤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 많은 감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자녀를 볼 용기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가족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끝났다. 더는 일어설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했던 한숨 섞인 이 말이 나중에 생각나더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당시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당신이 다시 일어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 억겁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회복의 첫걸음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쳐있는 몸이 힘들어서 아주 조금씩 걷고 또 걷고, 단 30분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긴 세월 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몸은 마음과 따로 놀았죠. 또 다른 나의 마음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걷고 뛰고 땀을 흘리며 조금씩 제 멘탈은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번 뛰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움직이는 몸이 무너진 멘탈과 마음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방 안에만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작은 걸음이 내일을 바꿉니다. 그렇게 운동으로 정신을 붙잡은 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책과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하나둘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펼쳐질 세상을 헤쳐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 속에는 저처럼 무너진 사람들, 그러나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보며 저는 제 실패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성찰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성찰은 다시 일어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는 실패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서야 할 이유, 그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들은 사업을 버티면서 흔한 실수 3가지로 합니다. 특히 망하기 직전이나 망한 후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죠.
첫째, 무작정 대출로 버팁니다. 이건 늪속으로 더 빠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둘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투자합니다.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심 때문에 실패의 징후가 보일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만 무지는 또 다른 절망을 불러옵니다. 재기를 위한 5가지 마음가짐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밟았습니다. 첫째, 정리. 숫자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두려우실 겁니다. 허나 그 숫자를 담지 못한 당신의 그릇이 작았을 뿐입니다. 그릇을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시간을 오로지 나 자신에게 사용하세요. 그러다 보면 시절인연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둘째, 학습. 왜 실패했는지, 왜 비용이 무너졌는지, 실패의 원인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도전의 핵심 찾기. 저는 제가 가진 단 하나의 강점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술, 누구에게는 경험,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인맥일 겁니다. 그 어떤 무엇도 좋으니 자신만의 강점을 찾으세요. 넷째, 축소와 집중. 다시 모든 걸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만 하였고, 하지 못할 것은 내려놨습니다. 다섯째, 재도전. 작은 성과를 통해 신뢰와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강함이다. 여러분, 이 5단계를 따라오십시오. 저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요.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도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무너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떼면 그 길은 열립니다. 운동으로 몸을 세우고 배움과 성찰로 마음을 세우고 작은 실행으로 현실을 다시 세우십시오. 한두 번 망했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저 다시 시작할 자리에 선 것뿐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재기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드라마 미생. 사업이 무너지고 상실감이 깊을수록 당신은 지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 의지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음 걸음을 믿고 내디드십시오. 마음터치 TV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